심폐지구력을 배워볼 겁니다. 준비됐으면 심폐지구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심폐지구력. 자, 심폐지구력 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뭐 있겠지. 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대답을 못 할 거야. 뭐 한다고 해도 뭐 그냥 오래 달리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 근데 그건 정확한 정답이 아니야. 뭐 숨이 찬 거야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지구력을 알아야지 심폐지구력을 알기 좀 쉽겠지. 자, 지구력 뭘까? 그렇지. 지구력은 지구의 힘은 아니겠지. 지구력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 이게 지구력이야.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할 때 30분, 50분 쉬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꾸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한 5분 정도 공부하다가 막 핸드폰 꺼내서 좀 보다가 또 5분 정도 공부하다가 막 화장실 막 갔다 오고 괜히 막 침대에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고 막 딴짓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자, 첫 번째 친구는 굉장히 지구력이 좋은 친구고, 자, 두 번째 말했던 굉장히 주의가 산만했던 친구는 공부하는 지구력이 굉장히 없는 친구야. 자, 지구력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 이게 지구력이야.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심폐지구력 뭡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더 풀어주면 심폐지구력은 심 더하기 폐 더하기 지구력.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또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이제 눈치를 대부분 다 챘겠지. 심폐지구력 뭘까? 그렇지.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가 오래 버티는 힘, 지구력.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 누가 심폐지구력이 뭔지 알아? 이렇게 보면 그거 심장과 폐가 오래 버티는 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100점짜리 대답이 되겠지. 자, 이제 우리가 심폐지구력을 심장과 폐가 오랫동안 버티는 힘, 즉 심폐지구력을 배울 건데, 이 심폐지구력을 배우려면 반드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건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자, 우리 몸이 움직이는 방법. 자,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연료가 필요해. 연료. 우리 몸에 연료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어. 자, 자동차도 연료가 있어야지 움직이겠지. 자동차 연료는 뭘까? 그렇지, 자동차는 뭐 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자동차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냥 쇳덩어리, 그냥 깡통이 있지, 깡통.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연료를 넣어줘야 돼. 우리 몸의 연료는 뭘까 그러면? 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료를 몸에 넣어주고 있는데? 그렇지, 우리 몸의 연료는 바로 밥이야, 밥. 음식이 우리 몸의 연료인데, 우리 몸에 연료를 넣어주면 우리 몸이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런데 연료, 이 밥은 밥 자체가 연료는 아니고 밥 안에 들어있는 연료가 3가지가 있어. 우리 몸은 3가지의 연료를 사용을 하는데 너희들 한번 보면 다 들어봤던 거일 거야 아마. 한번 보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연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가지가 연료야, 연료. 자,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연료로 사용이 돼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어. 보통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면 탄수화물 뭐가 있을까? 그렇지, 뭐 밥, 빵, 옥수수, 바나나,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고, 지방이나 단백질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 지방,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뭐 단백질 뭐 대표적인 거 콩이나 두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 아무튼 우리가 이런 음식들, 다양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 연료가 저장이 되는 거야. 연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돼.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겠지.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 안에 들어있는 연료가 우리 몸에 저장되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저장 창고는 간이나 근육이야. 간은 우리 몸 오른쪽 가슴 쪽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서 노래도 있지. 뭐 간 때문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어. 아무튼 이게 간 안에 저장이 되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안에 이런 연료들이 저장이 돼. 자, 저장이 되면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쉽게 한번 봐볼까? 자, 우리 몸에 연료가 저장되는 과정 한번 보자. 자, 영철이가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은 영철이야, 영철이. 영철이는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을 거야, 햄버거. 자, 보자. 슝, 햄버거. 자, 햄버거를 보니까 햄버거 위아래 부분에 있는 건 빵이지, 빵. 빵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야채랑 여러 가지 뭐 고기가 있어, 고기.
이 고기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겠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입 안으로 슝 들어갈 거야. 점심을 먹을 거야. 먹으면 이빨에서 와그작 씹으면서 1차적으로 잘게 썰어서 1차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식도를 통해 슝 들어가면 뭐 소장, 대장, 십이지장 뭐 이런 소화기관들을 거쳐서 몸에 슉 흡수가 된 다음에 찌꺼기는 슝 하고 똥으로 나올 거야. 똥. 자, 여기 똥 안 싸는 사람 있을까? 똥 다 싸지. 엄마도 쌀 거고, 아빠도 똥 쌀 거고, 선생님도 똥 쌀 거고, 담임 선생님도 똥 쌀 거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다 똥을 싸겠지. 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이 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슝 하고 여기는 간에 저장을 시키고, 슝 여기 근육 안에 저장을 시킨 다음에 찌꺼기는 슝 하고 똥으로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연료 저장됐겠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슝 들어와서 소화시키는 과정 안에 자, 찌꺼기는 똥으로 나오고 그 안에 들어있는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연료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슝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연료가 들어오면 연료가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겠지.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 자, 이제 우리 몸에 연료가 들어왔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힘을 만들 수가 있어. 힘을 만들 수가 있는데 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힘을 만들기 위해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근육에서 힘을 만들 수 있어. 근육 안에 뭐 ATP라는 이거 몰라도 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ATP라는 거랑 뭐 PC라는 게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뭐 합성하고 재합성하고 굉장히 어렵지. 이런 거 몰라도 돼. 아무튼 뭐 공액 반응이니 어쩌고 저쩌고니 막 하면서 근육 안에서 그냥 힘이 한 7초에서 10초 정도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아까 먹었던 연료 중에 탄수화물, 우리 빵이나 사탕이나 과자나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을, 라면 이런 것들 먹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말했던 1번 방법, 2번 방법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냐면 끼케 한 40초 정도밖에 못 움직이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마지막 얘기하게 될 이 3번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뭐 이따가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고 엄마랑 얘기도 하고 아빠랑 얘기도 하고 뭐 학원도 가고 뭐 아무튼 뭐 집에서 뛰어놀던 뭐 TV를 보던 이때 너희들이 숨 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3번 방법이야. 자, 3번 방법은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 무제한. 굉장히 중요하겠지. 힘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야. 이 3번 방법. 3번 방법은 자, 우리가 아까 먹었던 연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었지. 자, 우리가 먹었던 연료랑 자, 뭐가 만나면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1번, 2번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3번 방법.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었던 연료랑 음식이랑 뭐가 만나면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 자, 뭘까? 그렇지. 똑똑한 친구들은 대답을 좀 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자, 우리가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먹었던 연료, 음식이랑 산소가 만나게 되면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 자, 쉽게 한번 봐볼까? 자, 힘을 만드는 과정을 또 그림으로 한번 쉽게 한번 봐보자. 자, 아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입으로 들어와서 막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똥으로도 나오고, 자, 그 음식물 안에 들어있던 연료들은 여기 있는 간이나 근육 저장되겠지. 여기 연료 저장됐겠지. 자, 그런데 근육은 여기만 근육이 아니겠지. 근육은 여기도 근육이 있고 여기도 다 근육이야. 다 우리 몸은 다 근육으로 돼 있지. 다 근육으로 돼 있는데 이 안에 연료가 다 저장이 되는 거야. 자, 우리 몸에 연료가 저장이 됐어. 아까 뭐라 그랬지? 아까 연료랑 산소가 만나면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 연료 저장됐고,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소랑 연료가 만나야지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지금 방금 선생님이 실수로 뭐가 나와버렸어. 못 본 친구도 있겠지만 상관없겠지. 아무튼 자, 연료랑 산소가 만나면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연료는 몸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자, 이제 산소랑 만나야 돼. 산소는 어디에 있을까? 그렇지. 산소는 우리 가까이에 공기 중에 있겠지. 대기 중에 공기 안에 산소가 있겠지. 아까 봤지? 공기 안에 산소가 들어있어. 산소 몇 프로나 들어있을까? 산소는 21% 정도 들어있어. 자, 이 많은 공기 중에 산소는 21%밖에 안 돼. 그러면 뭐가 또 있을까? 우리 공기 중엔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우리 공기 중에는 질소라는 게 있어. 질소는 몇 프로나 있을까? 질소는
굉장히 많이 있어. 78%나 있어. 질소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냥 우리가 쉽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질소과자, 질소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질소과자가 뭐냐면, 너희들이, 마트에 가서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샀어. 과자를 샀는데 과자 봉지가 굉장히 커. 막 빵빵하게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 과자를 삑 열어봤더니 안에는 과자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 자,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질소 과자라고 얘기해. 그 나쁜 아저씨들. 과자를 봉지만 크게 만들고 실제로 과자 봉지 안에는 공기만 잔뜩 들어있고 과자는 조금밖에 없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나쁜 아저씨들한테 이 아저씨들 질소 과자 만들었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 그 이유는 과자 봉지 안에 공기, 질소를 쑥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질소 과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공기 안에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질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기타가 한 1% 정도 있어. 1%. 굉장히 조금밖에 없겠지. 저 옆에서 어떤 친구가 막 불장난을 해. 그러면 그 연기 안에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을 거고, 우리가 숨 쉴 때 숨을 뱉으면 그게 또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방구를 뿡 끼면, 그렇지, 거기 부위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가스들 이런 것들이 한 1% 정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힘을 만드는 과정 중에 무제한으로 힘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 보이는 연료랑 여기 있는 산소가 만나야지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연료랑 바깥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 숨 다 쉬지, 숨. 호흡하지, 호흡. 힘을 쭉 들이마시면 공기가 콧구멍, 입구멍으로 슉 들어올 거야. 들어와서 여기 뭐가 있을까, 여기. 공기가 입과 코를 통해서 슉 기도를 통해 들어오면 여기 가슴 부위에 폐라는 게 있어, 폐. 폐라는 게 있는데 폐 안에 공기가 딱 도착을 할 거야. 자, 폐 안에 공기가 도착을 했어. 그럼 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공기 안에 뭐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공기 중에 산소만 쑥 빼가지고 왼쪽 가슴에 산소를 쏙 보내줄 거야. 여기 산소를 왼쪽 가슴으로 보내줄 거야. 왼쪽 가슴에 뭐가 있을까? 자, 왼쪽 가슴에는 그렇지, 심장을 하는 게 있어. 다 심장 있지. 심장 없으면 안 되겠지. 자, 지금 심장에 산소가 도착을 했지. 심장에 산소가 도착을 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산소랑 연료가 만나야지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심장에 있는 산소가 근육이나 간에 있는 연료랑 어떻게 만날까?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겠지. 심장과 간 근육에 연결해주는 통로가 있겠지. 자, 핏줄 알지? 혈관이라고도 얘기하지. 핏줄. 자, 우리 온몸은 핏줄로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 핏줄을 타고서 산소가 이동해서 간이나 근육에 있는 연료랑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누군가 보내줘야 돼.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 누가 보내줄까? 그렇지. 자, 이 심장이 보내주는 역할을 할 거야. 왼쪽 가슴 한번 만져볼까? 우리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어. 자, 왼쪽 가슴을 이렇게 탁 만져보면 콩닥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져. 자, 혹시 안 느껴진다면 좀비,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가슴에 살찐 사람들 느껴지지 않겠지. 자,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왼쪽의 가슴에 콩닥콩닥 뛰는 걸 다 느낄 수가 있어. 자,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콩닥콩닥 뛴다라기보다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야. 펌프질. 펌프질은 뭐냐면 여기 쭈쭈바 먹어봤지? 쭈쭈바 먹을 때 우리 쭈쭈바 한참 먹다가 쭈쭈바가 많이 녹았을 때 쭈쭈바를 쭉 짜주면 위로 쭉 올라오지. 그게 펌프질이야. 펌프질. 자, 심장을 쭉 짜주면 피랑 산소가 이 핏줄을 타고 슝 가서 근육에 있는 연료랑 만나고 간에 있는 연료랑 딱 만나는 거야. 그러면 짜잔, 무제한으로 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어렵지 않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아까 우리 힘을 만들 수 있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1번 방법 근육에서 만들었고 한 10초. 자, 2번 방법 탄수화물 먹으면 한 30초 40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굉장히 힘을 조금밖에 못 만드니까. 하지만 3번 방법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산소랑 연료랑 만나면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연료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됐고, 자, 산소는 공기 중에 있지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코랑 입구멍으로 슉 들어오면 폐를 거쳐서 심장에 오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쭉 해주면 슝 하고 가서 간이나 근육에 있는 연료랑 탁 만나서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어렵지 않지? 자, 어려우면 안 돼.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었어. 연료랑 산소가 만나서 힘을 무제한으로 만들었지. 자, 지금 산소를 가지고 무제한 힘을 만들어서 운동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산소를 사용해서 무제한 힘을 만들어서 운동을 할 거야. 운동.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데 TV나 책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단어야. 자, 산소를 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거 무슨 운동일까? 똑똑한 친구들은 바로 대답할 수가 있어. 자, 산소를 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거. 그렇지. 자,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해. 유산소 운동. 자, 유산소 운동. 여기 유자는 있을 유자를 쓰는 거야. 한자로 있을 유자를 써서 산소가 있다. 산소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 이게 바로 유산소 운동이야. 유산소 운동. 이 유산소 운동, 왜 지금까지 이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배우기로 했던 심폐지구력. 자,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이 심폐지구력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유산소 운동이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같은 뜻이야. 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자, 산소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심장이 벌떡벌떡벌떡 막 뛸 거고, 숨이 찰 거고, 지구력 오랫동안 운동하겠지. 굉장히 오랫동안 무제한 힘을 만들어서 산소를 가지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호흡을 막 쉬면서 오랫동안 운동하는 거, 이거 유산소 운동. 자, 심폐지구력 운동. 이게 심폐지구력 운동인데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산소를 가지고 무제한 힘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거, 심폐지구력 운동, 유산소 운동, 뭐가 있을까? 그렇지. 대표적인 게 뭐 자전거 타기, 뭐 달리기, 조깅, 오래 달리기 이런 것들이 있겠지. 한번 보자. 자, 그렇지. 예를 들어 마라톤, 조깅, 뭐 오래 달리기 이런 것들, 오래 달리기. 자, 수영, 줄넘기, 등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운동을 하는데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숨이 차면서 오랫동안 운동하는 거, 산소를 가지고 무제한 힘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유산소 운동, 조깅, 수영, 줄넘기, 등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심폐지구력 운동이야. 그래서 우리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깅이나 수영이나 줄넘기나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만이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는 거야. 자, 이렇게 오늘 심폐지구력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첫 시간 공부를 해봤는데 많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재밌게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다음 주에는 오늘 배운 수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심폐지구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 효과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봅시다.